네, 안녕하세요. 포스트모더니즘 발표를 맡은 권위상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돈나는 그녀의 뮤직비디오에서 그녀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계속하여 바꿉니다. 예를 들어 In Like a Virgin에서 그녀는 섹시한 팝 여왕으로 베니스의 운하 주변에서 춤을 추고 있으며 A Prayer에서 그녀는 갈색 머리를 하고 교회에 들어가 예수님 동상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가 다양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그녀의 능력에 따라 결국 그녀를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돈나는 포스트 모던 신화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사실상 모든 것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것은 텔레비전에서 영화, 예술, 광고, 뮤직비디오, 건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 형태를 논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회적 조건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며 따라서 정치, 경제, 역사,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의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은 종종 모더니즘에 대응하여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사이의 연결고리는 많은 논쟁 중에 있습니다. 즉, 포스트 모더니즘이 모더니즘에서 발전되었는지 아니면 반응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듯 포스트 모더니즘을 정의하는 것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돈나의 예를 통해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대부분의 이해에 공통적인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돈나가 이미지의 전부라는 생각입니다. 즉, 우리가 사람 그리고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은 사물의 표면적인 모습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들은 진짜 세계를 대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북극곰에 대한 자연사 다큐멘터리를 보았기 때문에 실제로 북극곰을 보아온 것처럼 느낍니다. 이와 같이 어떤 것의 이미지를 경험하는 것은 그 자체를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학자인 보드리아드는 이것을 실제 상실이라고 불렀습니다. 영화 매트릭스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실을 드러내는 좋은 예시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영화 속에서 디지털 정보를 필요로 하는 해커들이 네오의 아파트에 방문했을 때 주인공인 네오는 책 가운데를 파내어 감추어 있던 디스크를 꺼냅니다. 이때 화면에 보이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장 보드리아드의 시뮬레이션과 시뮬라크라라는 점입니다. 특히 매트릭스는 조작된 이미지들이 현실을 대체하는 상황에 관한 영화입니다. 이러한 가상현실로의 기울어짐은 멀티미디어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존재했던 강력한 현실의 위력은 상실되고 한낮 하룻밤 꿈에 보고 들었던 세계를 현실이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책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을 소개하자면 제임슨이란 학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사회의 상당 부분의 산업화된 본질과 우리가 자본주의적이고 소비주의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의 결과라고 제안합니다. 즉, 대중의 주된 활동이 물건을 사는 것이라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정의하려는 방법이 외모와 사물을 통해서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물건을 생산하는 과정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더 이상 옷을 만들거나 음식을 재배하지 않고 대신 우리를 위해 미리 포장된 최종 제품에만 관심을 가지며 우리가 이미지를 기반으로 적합성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테러리스트성입니다. 미디어의 테러리스트는 어떤 면에서인가를 살펴보면 이것은 미디어 자체가 그들이 사회적 프로세스를 손상시키고 대중의 힘을 파괴한 방식에 대해 테러리스트라는 매우 비관적이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특징에서 핵심 개념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는 진짜 현실의 획득을 방해받습니다. 다음으로 장 보드리아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논의에서 주요 서정가 중 한 명으로 간주됩니다. 그의 작품은 사회적 사건이 소통되고 매개되는 방식, 그리고 이러한 과정 때문에 일어나는 진실에 대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의 책 걸프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에서는 그가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전 세계에 방송되는 이미지는 그것을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각 측의 힘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미디어는 전쟁 기술에서 미국의 우세를 증명하기를 희망하는 훌륭한 이미지들을 만들어냈으며, 따라서 그들은 전쟁터에서 그들의 효과보다 제작한 이미지의 표면에 더 관심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와 그 의미의 관계에 대해 세 가지의 가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가설은 정보가 의미를 만들어내지만 모든 영역에 대한 의미를 보충할 수는 없다입니다. 이에 메시지를 재생산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미는 메시지가 재주입되는 동안 없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가설은 정보는 의미와 아무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정보는 엄격히 말하면 의미의 순환과 의미 밖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그는 셰넌이라는 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정보는 순전히 기능적인 정보 영역이기 때문에 가치 판단에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설은 정보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파괴하기도 하며 의미를 중립화하는 데에서 둘 사이에는 엄격하고 필요한 상관관계가 생성된다고 하였습니다. 그중 특히 세 번째 가설은 흥미롭습니다. 어디에서나 사회화는 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노출로 측정되는데요. 이에 언론에 대한 노출이 부족한 사람은 탈사회화됩니다. 어디서나 정보는 의미의 순환을 촉진시킨다며 비록 쓸모없는 정보가 엄청나다고 해도 정보는 의사소통을 창출하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신화에 얽혀 있고 정보 없이는 사회 조직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사회가 붕괴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우리가 정보가 의미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그 반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의미를 파괴하며 더 나아가 사회를 붕괴시키는 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미디어의 정보가 의사소통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의미에 대한 준비에서 스스로를 지치게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간접 인터뷰, 연설, 전화하는 청취자 등 점점 더 많은 정보가 이런 종류의 의사소통에 의해 침해됩니다. 이렇듯 보드리아드는 미디어의 정보는 제공되는 의미를 대체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는 대중매체가 우리의 텍스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주장하며 뉴스는 더 이상 복잡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대신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흥미로운 이미지를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언론은 테러에 대한 도덕적 비난과 두려움을 전하는 매개체로 자처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들은 테러 행위의 잔혹한 매력을 전파한다는 예시를 통해 앞 문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처럼 악화되고 있는 매스미디어의 이면에서의 정보의 압력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매체는 사회화의 생산자가 아니라 정반대로 사회 붕괴입니다. 점점 더 많은 보통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등장하고 대중들이 그들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터넷에 배포하는 현재의 미디어를 보았을 때는 이것이 설득력 있는 관점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보드리아드는 이러한 모든 혁신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의미의 내용이 그 매체의 유일한 지배적 형태에 흡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매체만이 이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체란 실체를 변형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올림픽이나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죽음에 대해 알고 있는 것도 미디어가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 그는 하이퍼리얼 성운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현실 세계와 그를 제시하는 매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미디어 없이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이 미디어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세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러한 이유들을 들어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조차 사회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보드리아드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는 대중이 어떤 정보에 대한 믿음은 의사소통이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믿음에 의해 전개되는 방식인 이 사회 시스템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은 강사들이 교육 시스템 중 정보로 간주하는 것의 종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이 허용된다는 하나의 예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회 붕괴를 막을 수단으로 혁명을 논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무관심과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려는 거부, 즉 침묵이 사회 체계를 약화시키는데 가장 강력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풀 수 없는 이중적 구속으로 이 시스템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른 세계의 요구에 맞닥뜨린 아이들처럼 말이죠. 아이들은 동시에 스스로를 책임감 있고 자유롭고 의식적인 주체로서 구성하면서도 순종적인 존재로 자신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럴 때 아이는 고집스럽게 혹은 능률적으로 정확히 정반대로 행동하며 저항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정반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바로 침묵을 통해서 말이죠. 투표 등의 정치적 참여에 의한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시스템이 계속되도록 도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무관심한 분리를 사용한다면 시스템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많은 선진국의 투표율 하락과도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PPT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포스트 모더니즘의 의미와 장 보드리아드의 세 가지 가설, 그리고 사회가 붕괴되고 있는 두 가지 측면, 그리고 그러한 미디어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혁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